시선 강탈의 이주연입니다. 오늘 정말 변동성 강한 하루였습니다. 이 잔파동이 아니라요. 파동이 정말 위아래로 요동치는 시장이었고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그리고 개장하기 전에 프리장에서부터 갑자기 좀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이었어요. 삼전 릭스 2배 레버리지 상장도 그렇고 이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도 포지션을 걸어놓는 게 지금 계속 좀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른 하루였다라고 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에 나섰는데 이 7조 9천억 원을 팔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물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 투자자가 좀 받아갔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개인 투자자 코스피에 8조 4천억 원 매수 포지션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뱉어내는 물량을 지금 개인 기관이 계속 좀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6월 달에 소화할 일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젠슨왕 CEO 방문부터 이번 달 FOMC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이번 달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과연 시장은 계속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이 좀 드는 하루였어요.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스퀘어하고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젠슨왕 방문 소식과 함께 사실 최근에 삼성, SK, LG 이런 그룹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정말 강하게 출회되면서 두 자릿대 하락까지 좀 마친 상황이었고 다만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스퀘어가 갑자기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도 플러스권 전환에 성공을 했었고 왜 이렇게 삼성전자랑 스퀘어만 가고 있는 건지 그것도 참 의문이 듭니다. 근데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급등하고요.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스퀘어가 반등하는 걸로 봐서 지금 약간 이 대형주의 수급이 조금은 다른 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코스닥 ADR 지표라고 있어요. 그 ADR 지표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바로 오늘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심할 정도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스닥이 좀 회복이 나와줘야 시장 투자자의 투자 심리도 좀 회복이 될 텐데 오늘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만 금융위 주제로 이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회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여의도에서 들려오긴 했습니다. 제 포트는요. 일단 대형주를 너무 비중을 높게 실다 보니까 총 수익률이 무려 46%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매입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삼성전자랑 지금 현대오토에버,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큰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확대해 놨다 보니까 다행히 이런 변동성 장에서 좀 살아남았습니다. 운이 좋았거든요. 삼성전자 현재 상승률 90%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변동 정말 심했습니다. 37만 원대 고점 터치했지만 상승분을 프리장에서 터치하고 상승분을 정교장에서 반납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힘있게 오후장에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자리 과연 매수도 가능한가? 더 가겠다는 신호인가? 증권가는 계속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맞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대오토에버를 추가 매수했고 어제 제가 선택한 종목이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젠슨왕 CEO의 방문 소식 전에 현대오토에버를 추가적으로 담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정규장이 한 9시 6분쯤에 쭉 다 밀렸거든요. 그때 잡았습니다. 저점에서 잘 샀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산 물량에 한해서 지금 플러스 진입했고요. 그 외에도 오늘 GI 이노베이션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약수익권에서 좀 익절을 했고 스피어 같은 경우는 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 이렇게 5종목밖에 없어요. 이제 뒷장은 없고 새롭게 좀 채워나갈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스 시선 보면요. 오늘은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사실 아침에 정말 패닉셀이 많이 나왔는데 그 공포에 샀더라면 오후장에는 약수익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시선강탈 출발합니다. 오늘 등락이 심했던 장이었는데 좀 어떻게 장을 잘 이겨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내일장 쉬죠. 내일장은 이제 지방선거로 휴장을 하고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 대비책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필호, 이용준 의원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재료가 아마 젠슨황 광환이 아닐까 싶어요. 젠슨황의 경로를 추적하는 어플까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6월 4일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6월 5일부터 하나씩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LG 회장, 현대차 회장, 또 네이버 이해진 의장, 또 누구 있죠? 두산 회장,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종목들이 많이 급등했었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근데 오늘 사실 일제히 좀 조정 강하게 받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오늘의 기회였을까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송필호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오늘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강신했는데요. 미국 증시에도 보면은 잭스나 그 관련주,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들만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잭슨왕에 대한 말 한마디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잭슨왕 관련주들이 이제 어떤 주식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개인용 PC를 출시한다고 그랬죠. 즉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년 동안 공동 연구한 개인용 인공지능 PC를 출시한다면서 자체 설계한 베라 CPU를 이번에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베라 CPU에는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LPDDR 저전력 반도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공지능 PC가 출시될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또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대만에서 한국인의 밤을 개최를 하면서 잭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보면은 이제 로보틱스 이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원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엔비디아, GTC도 개최하겠다는 얘기를 밝혔고, 그다음에 한국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발언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관련주로 엄청난 급등을 했죠. LG그룹주들, 그다음에 두산그룹주들, SK그룹주들, 네이버 등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로봇 관련주로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이 계속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앵커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여러 일정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죠. 5일에는 SK그룹, LG그룹, 네이버 이런 CEO들하고 이제 성수 등에서 삼겹살 회식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베이스 경기에 시구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다음에 8일 날은 NC 그룹하고 또 회동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그 주가가 계속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할 경우는 네이버를 좀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되다가 최근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좀 심하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면 네이버는 좀 가격적이고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네이버는 한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오늘 급등을 했다가 좀 약간 밀리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SK텔레콤도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또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또 새로운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엔트로픽에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1,500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이 투자 수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트로픽이 하반기에 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계속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NC도 이제 모처럼 만에 오늘 50일 신고가를 기록했죠. NC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신게임을 출시해가지고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사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또 이제 주말에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더 시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이 기회였다는 말씀이세요? 종목마다 차이가 있죠. 네. 무조건 종목 LG그룹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면 LG그룹들은 따라하기 좀 부담스럽고 지금 내가 말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나 그러게 연휴가 끝난데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와 SK텔레콤, NC 이렇게 세 종목 말씀 주셨고 젠슨한 관련주도 관련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세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용준 의원님은 로봇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로봇이 사실 지금 시세가 제일 셉니다. 반도체를 이겼어요. 그만큼 강한 수급이 있었고 특히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초반에 막 빠졌잖아요. 혼자 상한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와 힘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대부분 3에서 6개월 정도 쉬어가고 이번 달에 신고가를 찍은 네.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눈여겨보시는 쪽 있으세요? 제가 이제 올 11월 달에 NTN 와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상한가들이 삼표 시멘트의 3연상, 또 지지난달에 엑스게이트의 3연상, 그리고 지금 투매가 나오는 장이긴 하지만 지금 로보스타의 2연상이 어제와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LG전자도 상한가, LG CNS도 상한가, 두산 로보틱스가의 상한가를 가면서 아마 여기 와서 가장 뜨거운 한 주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지수가 너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지만 여러분들도 다음 주도 이번 주도 로봇주 더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첫 번째는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앞으로 코스닥 쪽에 포커싱을 할 텐데 그 중심에는 바이오, IT, 로봇주가 중심에 있다. 첫 번째 이슈고요. 그리고 모든 경제 TV에서 모든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젠순항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실 텐데 젠순항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방한을 하면서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LG와 두산의 협업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제가 안내해드린 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도 상한가, LG그룹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또한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고 AI와 로봇이 한국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더 보셔야 된다.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두산 로보틱스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물론 익절하고 마무리하셔도 되지만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 시점인데 상한가를 가면서 단숨에 60% 가까운 50%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도 거래대금 터진 윗꼬리 양봉입니다. 즉 내일 모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제가 5월 16일 날 바로 시선 강탈에서 머니왕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고 두 번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오늘과 어제인데 더 놀라운 거는 오늘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하락이 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굳혀준 종목이다. 한 번도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씀드린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LG전자, LG CNS, 로보스타 다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도 로봇 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더 봐도 된다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 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와 로보스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포트 한번 점검을 받아볼게요. 제가 오늘 포트를 조금 많이 정리를 했고 일단 삼성전자를 35%나 비중을 실은 게 정말 제 포트의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현 손익이 200만 원 정도 되긴 한데 안판 종목들의 지금 총 수익금이 2,200만 원 정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이 뭔가 부양을 한다 하는데 수급도 안 들어오고 대형주로만 지금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에 아무리 호재를 발표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약품 2조 규모 애로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못 가더라고요. 야, 코스닥 한 번 좀 가져야 될 텐데 지금 또 금융위에서 회의를 막 하고 있다니까 코스닥으로 한번 시선을 돌릴 때가 언제 올까 궁금해서요. 송필호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앵커님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코스닥이 가려면은 바이오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오 쪽에 지금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한미약품이 1조 9천억 정도. 어제 오스코텍, 그다음에 올릭스 네. 다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임상 데이터도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D&D 파마 때 GI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다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바이오가 왜 못 가고 있냐? 바이오가 가려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런 재료들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요. 국채 금리가 지금 빠져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채 금리가 언제 하락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유가가 하락을 해야지만 국채 금리가 빠지는데, 그럼 유가가 하락을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종전 합의가 되면은 유가가 빠지면은 국채 금리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코스닥의 변곡점이 될 것은, 자, 트럼프가 이란하고 종전합의에 그 서명을 하는 날짜에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 코스닥 지수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종전에 대한 이슈도 나와주고 국채 금리도 좀 떨어져 줘야 뭔가 바이오 쪽의 투심이 개선되면서 코스닥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이오 쪽은 확실히 좀 금리 영향 많이 받는 섹터긴 한데요. 조만간 코스닥에 이 랠리가 찾아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게요. MLCC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 오늘 좀 조정이 깊었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조정은 아니고 어제부터 슬슬 고점 대비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MLCC가 일단 업황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이 MLCC 기판의 수요가 업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일단 문제는 이 밸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이 너무 가파르게 10배씩 올랐다 보니까 좀 과열되기도 했고, 이격 조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은 필요한 그죠.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는 느낌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MLCC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업황 또한 AI 반도체 업황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MLCC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성급하게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AI 서버용 고부가 MLCC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다 아시는 사실이고, 전기차 또한 MLCC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서버 전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MLCC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잖아요. 주식을 할 때는 어떤 말들을 많이 듣겠지만 본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기 지금 오늘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공략이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기 하시는 분들은 사마콘덴서 파동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단타로 좀 대응하실 분들 사마콘덴서 공략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한 건 없다. 다만 변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LCC 오늘이 기회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좀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하루빨리 회복해서 다시 또 랠리를 펼칠 수 있기를,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또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송필호 의원님의 포트를 한번 보자면 지금 1등이 로보티즈가 됐어요. 로보티즈가 이제 LG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젠슨왕 관련 테마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 터치 후에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장중에 나와줬고요. 다음은 후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스 바이오메드 종목들이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제가 포트에서 샀다가요, 위원님. 네. 코스닥에 좀 가는 걸 보고 다시 살려고 오늘 일단 좀 익절권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또 이렇게 올라갈까요, 잘? 이 종목도 이제 미국의 네. 임상정확회에 참석을 했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좀 선택받은 종목이다 그랬죠. 그 임상정확회에서 구두 발표는 아무 기업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임상에 대한 재료가 지표가 좋거나 그 데이터가 좋거나 그리고 암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구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GI 이노베이션이 이번에 구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광의 쪽에 데이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가 가면은 GI 이노베이션도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향 이노베이션 사실 되게 기술력도 좋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오늘 7% 정도 슈팅이 나와줬거든요. 이 코스닥의 변동성을 좀 뚫고서 이렇게 일어나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증권주들 뭐 최근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사실 연출되긴 했어요. 삼성증권은 지금 예쁘게 횡보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14만 원의 목표가잖아요, 위원님. 네. 홀딩할까요? 살까요? 아마 사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삼성금융그룹들이 두나무 지분을 확보했죠. 삼성증권이 두나무 지분 2%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삼성 SDS가 1% 정도, 삼성카드가 1%를 확보를 했죠. 이와 같이 삼성 금융그룹들이 최근에 이제 이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상화폐 쪽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은 이런 삼성증권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은 꾸준히 모아가자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용준 의원님 포트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종목들이 속출해 있습니다. 양자암호 안에서 엑스게이트와 ICTK가 자리를 차지하고요. 또 LG그룹주 안에서 LG전자, LGCNS, 또 오늘 또 급등했었던 SKC까지 정말 핫한 종목들이 자리를 합니다. LG전자가요, 진짜 힘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일단 젠슨한 관련주 중에서 LG전자가 대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금요일에 25% 슈팅했고 이제 어제 상한가 간 다음에 오늘 또 아침에 22% 급등했었어요. 이거 종가 예쁘게 마감한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네. 저는 이제 제가 LG전자나 LGCNS 상한가를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보면서 좀 걱정도 좀 됐거든요. 너무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다른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여전히 LG전자나 LG그룹주의 흐름은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익절이나 수익 대응 하신 분도 벌써 150% 가까운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 생각은 젠순항 일정이 지금 6월 5일 날 구광모 회장에 대한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내일이 3일이고 모레가 4일이잖아요. 4일 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한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장 안전한 대응은 오늘 매도하시는 게 어떻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LG전자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다면 혹시 내일 사도 돼요? 내일은 쉬는 날이고요. 내일 뭐래요? 모레 살 거면 LG CNS를 좀 보시고요. 제가 제 공부방에 LG 전자냐, LG냐, LG CNS냐 계속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LG 전자가 12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네. 저는 앞으로는 플랫폼 쪽, SI 쪽으로 봤을 때는 LG CNS가 조금 더 수혜를 더 받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면 LG CNS 씨가 얘기했으니까 바로 네, 여쭤볼게요. 바로, 네. 목표가가 95,000원인데요. 뭐 거의 이미, 2배를 뛰어넘는 네. 지금 뭐 69,800원을 만들어냈고 저희 10만 원 언더에서 네. 정말 잘 잡았습니다. 자, 63% 상승률인데요. 이 종목도 100% 갈까요? 우선 저는 공부방에 오늘 매도 대응을 우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바닥에서 제가 잡은 것처럼 방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고점에서 매수나 제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린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으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고 투매가 나오지만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LG전자와 CNS가 나왔기 때문에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일정은 5일이니까 내일 모레 4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선 축하드리고 조금 더 보실 분들은 4일날 투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비중 좀 줄여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CNS까지 살펴드렸고요. 시선강좌 관심주 공개해봐야겠죠. 송필호 의원님은 엔비디아 쪽 들고 와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성호전자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성호전자가 최근 충분한 조정받아가지고 또 젠슨항이 우리나라 오면은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좀 한번 가져봤는데요. 성호전자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면 16개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2001년도에 이제 그 진영전자로 상장해가지고 성호전자로 상호를 바꿨죠. 그러면서 2024년에 7개 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면서 16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수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파워모듈, 태양광, ESS,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에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강통신 장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GPU 간의 이제 데이터 이동량이 최근 폭증을 하고 있죠. 이 이제 데이터 전송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구리선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을 했는데 이제는 빛 강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은요. 전송 속도, 전력 소비, 발열 문제들이 해결됨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성호전자 자회사인 ADCS 테크라는 회사가 고속 통신 장비를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통신 장비 자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에 이제 밸류체인에 합류를 하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통신업체인 코닝, 그 다음에 누먼텐 같은 빅테크들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주로 주가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격 전략을 이야기해 주면요. 손절 라인은 43,000원 정도.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보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성호전자가 또 올해 정말 많이 오른 그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엔비디아 수혜 그리고 광통신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영준 위원님의 관심주인데 좀 완전 황제주네요. 네. 두산을 가져왔어요. 지주사니까요. LG가 갔던 것처럼 두산 그룹주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주사인 두산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를 봤더니 위기 듣고 엔비디아 깐부로 된 두산, 그리고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됐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이란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49%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의 후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니까 5일날 젠순왕이 두산 베어즈 게임에서 그 시구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구하고 두산의 박정원 회장과 회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혜나 호재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로 400% 넘는 1년 동안 상승이 나왔는데 두산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금액적으로는 한호가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혹시라도 좀 중기나 좀 흐름이 좀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모레 시초가 한번 보시면 좋고요. 목표가는 우선 240만 원 정도 단기로 보시고 손절 라인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재료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160만 원 손절 잡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두산의 상승은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로봇주에 대한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젠슨왕 CEO에 대한 재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240만 원 체크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성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글쎄 이게 3거래일 동안 너무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사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에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는 물산 또 들고 왔고 삼성전자의 지분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로써 2,116조 원의 시총을 터치했고 삼성생명은 93조 원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 가치를 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주사 할인이 들어가더라도 삼성물산이 시총이 100조가 넘어야 지분 가치로 따지면 정상인데 아직 시총이 8조 원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매력이 있는 건지 이용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우선 시총 계산 해보셨다 하니까 네. 어차피 주식은 밸류를 찾아가는 거니까요. 네. 차트 지금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이고 그래요? 신고가 돌파한 자리니까 저는 흐름 상방으로 계속 열려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 기준을 명확히 세우실 수 있는 게 이 가치의 이 종목의 밸류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내일 모레는 반등이나 상승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이용준 의원님께 좋은 코멘트를 받았고요. 삼성물산 알려드렸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송필호 의원님께서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가장 높은 젠슨왕 CEO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 관련주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이제 두산 그리고 LG 여러 종목들까지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가 내일 이제 모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종목별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잭슨항 관련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시간 최태원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는데요. 뭔가 찜찜한 시장입니다. 최태원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시장이 2,200포인트부터 거의 9,000포인트 근접할 때까지 어떤 시원한 조정을 한 번 겪지 않고 지금 이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 거칠어지는데 시장은 계속 일부 종목만 상승하면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무 근거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물론 이 반도체 업황의 대호황이라는 이 실적을 전제로 한 상승이라서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려오지만 오늘 아침에 변동성을 좀 보니까 조금 많이 무섭기도 해요. 또 코스닥은 아예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6월 달에. 6월 달에 세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신용을 쓰지 마시라. 되도록이면 현금으로만 매매하시라. 두 번째는 추격 매수는 이제 그만두시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레버리지를 쓰지 마시라. 레버리지를 매매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5월 달 외국인들이 역대급 매도세가 있었죠. 52조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30%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거래소가 이렇게 강력했던 힘은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몇몇의 종목에 마치 맛집에 사람들이 몰리듯 자금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6월 달이 됐는데도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틀간 거의 10조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5월과 달라진 변화가 있습니다. 시장 삼성전자 하나가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지만 5월 달처럼 그들을 받쳐줄 종목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LG이노텍이 오늘 급락했죠. SK하이닉스도 오늘 탄력을 잃어서 마이너스권에서 종일 머물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수급적 분위기가 좀 묘해졌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느낌은 어떠냐면요. 막 끊어질 듯한 고무줄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은 6거래일 연속 음봉에 5일 연속 하락이면서 전저점을 다 이탈했거든요.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 차트를 쭉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종목이 몇 개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또 6월 달은 일정이 굉장히 많은 달입니다. 5월과 다르게 6월은 일정이 많은데 일단 FOMC 회의가 케빈 오시 신임 의장의 첫 번째 회의가 이게 6월 중순쯤에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상장과 그리고 엔트로픽 상장 같은 굵직한 종목들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거래소나 코스닥으로 들어오기 좀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멈췄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이렇게 평이하게 줄다리기가 계속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시장이 반전이 될 때 그 매도세가 멈췄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스피 시장이 급락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출 수 있는 거죠. 코스닥 역시도 지금 1000포인트를 아슬아슬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 1000포인트가 무너져 내려가서 언더슈팅, 급락 구간이 한번 온다면 여기서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신용과 또 추격 매수, 레버리지를 좀 자제하고 현금을 일부 보유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방향의 충격, 언더슈팅이라는 그림이 나왔을 때 거기서 현금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에는 아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성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나타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꼽아봤을 땐 조만간 한번 충격의 구간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좀 많이 생기는 시점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코스닥이 왜 못 가겠습니까?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가를 가고 거래소 사상 최고가를 가는데 코스닥만 못 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삼성전자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사랑했던 이유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인데 이젠 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의 종목들 좀 등한시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증시에 롱런 해온 투자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투자자들이었다. 우리 만약에 제가 예상한 것처럼 위기가 한번 온다면 그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 현금이라는 무기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진짜 좀 홀린 듯이 들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역사적으로 이 시장을 이끌어온 사람들은 모두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외국인이 좀 포지션을 바꿀 때는 뭔가 시장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급락이 멈추거나 혹은 가파르게 상승할 때를 뜻하는데 지금 한번 좀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때인가 봐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계속 피지컬 AI를 강조를 해주셨었고 이게 항상 섹터가 잘 들어맞네요. 3월 달에는 에너지는 권력이다 하셨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이야기하셨고 이제 피지컬 AI 하니까 또 로봇주가 잘 가잖아요. 섹터 선점하시는 능력이 대단하신데 지금 상태가 고점이라고 보세요?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네. 현재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리는 분야는 피지컬 AI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장성이 강력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수급이 젠슨 황이라는 이름 앞에 강력하게 좀 모여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모든 수급을 젠슨 황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만큼 지금 이 피지컬 AI 열기가 뜨겁습니다. 먼저 젠슨 황이 6월 4일 밤에 방한을 해서 6월 5일부터 공식적인 스케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때 스케줄들이 벌써 다 나와 있더라고요. 6월 맞아요. 5일쯤 돼서 LG전자 사옥을 방문한다라고 알려지면서 LG전자 관련 종목들, LG전자를 비롯해서 LGCNS 그리고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로보스타,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같은 장에도 신고가 랠리를 장중에 보여주면서 특히 로보스타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계속 기록을 했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는 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신음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었나요? 젠슨 황이 네이버를 방문한다. 이해진 의장을 만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답답하던 네이버가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해서 강력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협동로봇의 국내 1위 기업 두산로보틱스도 오늘 이런 어려운 장에서 이틀 동안 급등세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젠스랑 장녀가 방문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로봇에서 강력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알려지면서 그때도 역시 급등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두산 로보틱스를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은 공장 자동화의 열풍입니다. 강력한 성장세가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돼버렸는데요. 우리도 대기업들이 지금 모든 투자 자금을 공장 자동화라는 로드맵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전 공장의 무인화, 공장 자동화를 지금 로드맵으로 발표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
또 현대그룹 이런 그룹들이 모두 자동화 공장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성장성은 2026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030년까지 굴곡을 가져가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중에서는 어떤 분야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원가를 차지하는 것은 액추에이터입니다. 휴머노이드 하나의 액추에이터가 25개에서 3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액추에이터와 감속기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품의 패권을 어디가 차지할 수 있느냐가 결국엔 향후 휴머노이드 시장의 패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LG그룹이 지분 투자한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지금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하고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감속기 분야에서 SPG 같은 기업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수주가 폭발할 듯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성이 강한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담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공장 자동화는 제가 보기에는 2026년이 원년이 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수의 조정 구간에 이런 피지컬 AI라는 장기적인 성장 플랜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피지컬 AI 아직도 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또 감속기 업체인 SPG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조금은 멀어져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자, 오늘 최태원 의원이 관심 주는 그런데 원전 SMR 건설 쪽입니다. 네. 네. 에너지는 권력이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에너지 권력 시간이. 네. 근데 이제 전선주나 변압기,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제가 전체적인 종목을 딱 돌려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다. 대부분 좋은 종목들은 삼성전자 같이 좋은 종목들은 너무 과도하게 상승해 있었고 그리고 저점에서 바닥을 다진 기업들이 없고 전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 놓고 이런 기업들을 시장의 조정으로 흔들어줄 때 저가 매수해서 살살 모아갈 수 있는 이 저가 줍줍 매집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원전주, 현대건설 벌써 2달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저점에서 잡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I 투자에 따른 전력 부족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고 있는 섹터들이란 말이죠. 특히 글로벌 시장은 40년 만에 원전이 붐이 불었고요. 원전의 투자가 역대급으로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원전 시장의 독보적인 파운드리 업체로 나아가는 현대건설은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의 대형 원전 4기 계약을 이미 맺었죠. 그리고 불가리아 코졸로이 대형 원전 계약도 맺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홀텍이라는 기업과 함께 SMR 소형 원자로에도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공사 수주에 따른 실적 증가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원전 FID 최종 투자 결정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지금 이 강력한 주가 상승을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요. 지금 고점 4월 8일 이 고점에서 우하향되고 지금 2달 연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이 침체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전저점이 위치한 것이 바로 13만 원 언더입니다. 요 13만 원 언더에서 오늘도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짝 깨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도전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시기적인 문제이지 결국엔 돌아올 가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6월 중순 들어서 시장에 충격이 한번 있다면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셨다가 바닥권에서 이미 조정이 2달간 이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 가격은 전고점이 위치한 이 부분이죠. 18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대신에 손절 가격을 11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120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는 위치를 손절 가격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인데 목표 주가 18만 원 정도까지 말씀 주셨고요.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는 권력이다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종목들이 사실 탑5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급보상한 두 종목이 있습니다. 테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고요. 로봇주 현대무벡스도 69% 상승 챙겨가면서 5위 자리 안착했네요. 저희는 지금 이 탑5를 위협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볼 건데요. 두산 로보틱스 5월 14일에 방송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26%, 오늘 이 변동성 강한 장에서 이렇게 밑골이 달며 21% 이제 애프터에서 조금 더 올랐어요. 21% 상승 마감 성공을 했는데요, 위원님. 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로봇주 중에서 힘이 진짜 제일 세거든요. 이 젠슨항이 쉬고 한다잖아요, 두산에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것 때문에 더 가는 건지. 네. 이거 뭐 팔아야 돼요? 더 갖고 가야 돼요? 저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 종목들을 돌려보면서 네. 가장 좋은 종목들이 피지컬 AI 쪽에 다 몰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였는데요. 이 기업은 우리 국내 협동 로봇 기업 중에 1위 기업입니다. 13종이나 되는 이 다양한 로봇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슨왕의 장녀가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가장 긴밀하게 협력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모았던 종목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공장 자동화에 바람이 불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겐트리 로봇이라든가 로봇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의 공장에 깔릴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현재 매출의 6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공장이 또 북미 지역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인이 두산 로보틱스 아메리카라고 북미에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글로벌 물류 기업과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성장성을 강력하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살짝 보자면요.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 강력하게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까지 나왔어요.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눌림목을 준다면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위치해 준다면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자, LG CNS도 한번 볼까요? 오늘 프리장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애프터에서 추가로 밀리면서 지금 마이너스 11%대인데요. LG CNS 혹시 지금 저점 매수 가능할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피지컬 AI 쪽에서의 강력한 성장성은 LG CNS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LG그룹의 AI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회사이기 때문에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현재 거래량이 오늘 전일 대비해서 63%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거래량으로는 엔딩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쉬고 나서 목요일 날 이후부터 좀 눌림목을 준다면 저는 이런 그림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양봉이부터 나온 그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날 마이너스권을 준다면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CNS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무료 공개 방송 있는데요.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시간 끝나고 나면 1시간 동안 공개 방송 항상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강력한 변곡점이 오고 있어요. 이 변곡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주도 종목으로 우리 대동단결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떤 종목인지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선택은 자기에픽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한번 사볼게요. 내일 또 지방선거입니다. 휴장이고요.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